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은 개금불사 한다고 하죠. 부처님 얼굴에 개금불사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제 얼굴에 금치를 당하는 기분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김영곤님께서 소개를 하시면서 주역을 보면은 알면은 내일을 좀 알 수 있겠다는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야무진 꿈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세상을 좀 보는 도구를 좀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맛보기 강의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맛보기에 몇 가지 이제 주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저는 이제 여기 청명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재단이 제 이제 서당 선생님이 세운 재단입니다. 저는 이제 경력 중에서 서당 교육을 5년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암송을 했죠. 사소삼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런저런 과정으로 한학과 이제 인연을 쭉 맺었는데, 그러면서도 주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일 자신이 없는 분야입니다. 주역은. 그런데 이상하게 주역 강의를 제가 EBS에서 48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주역 강의를 공영방송에서 한 사람은 아직도 저밖에 없다 보니까, 유튜브는 굉장히 많지만은 공영방송에서 하여튼 강의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보니까 갑자기 주역의 대가라고 알려져서 가끔 이렇게 요청도 받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역을 EBS에서 강의하게 된 것은 주역에 자신이 없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EBS PD들이 저한테 주역 강의를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게 제가 첫 마디가 뭐였느냐? 주역은 저 자신 없습니다. 왜 그 어려운 주역을 날 시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자신 없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아주 그냥 덧진드기를 붙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자신 없다는 사람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역에 자신 있다는 분들은 시키기가 겁이 난대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역이 무슨 책이죠? 점치는 책입니다. 근데 점치는 책인데 자신 있다고 나와서 막 떠들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방송사고가 납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미신 쪽으로 나가버리면은 이게 고약한 일이 벌어지죠. 사실은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고서 시작하고 한 2, 3주 지났는데 PD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스캔들이 좀 일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그게 무슨 스캔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EBS PD들이 걱정하던 그 부분, 어떻게 미신을 공영방송에서 하느냐? 교육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계에서 반발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반발이 일어나서 스캔들이 좀 일어나야 인기가 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도 이걸 반발할 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스캔들이 크게 안 일어나고 바로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제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48회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 자신 있다? 이제 주역 맛배기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주역을 미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미신공화국이 됩니다. 태극기가 주역의 압축입니다. 건곤감리 8궤 중에 4개의 궤, 위아래로 뒤집어도 모양이 반듯한 궤입니다. 태극도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규태극이란 말이 주역 계사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8궤, 그것을 계사전의 주역의 핵심적인 원리를 얘기한 것을 압축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태극기니까, 주역이 미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미신을 국기로 삼는 나라, 미신공화국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전혀 그 스캔들이 일어나도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캔들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스캔들이 일어날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주역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점치는 책입니다. 점치는데 너무 매몰돼 버리면 뭐가 되느냐? 정말 미신학이 됩니다. 그런데 점을 빼놓고는 또 주역이 안 됩니다. 그게 점치는 것을 우리는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점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점을 치도록 저는 권장을 합니다. 점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원초적인 욕구, 삶의 욕구를 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말하자면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 점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또 가장 높은 철학적인 원리와 연결된 것이 또 주역입니다. 태극, 우리나라가 국기가 될 정도로 어떤 형이상학적, 동양의 근본, 어떤 사상의 근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원리를 담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폭이 깊습니다. 가장 바닥 점으로부터 가장 근원적인 원리까지가 주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그렇게 만만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은 여기서 이제 오늘 맛보기 강의라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주의를 듣는데 중간부터 배우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제 그 고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서삼경을 암송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머릿속에 있죠. 그런 논어를 하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요. 좋은 말씀이니까 들으면 되잖아요. 공자님 말씀 요 처음부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아무 때나 들어도 공자님 말씀의 뜻을 새기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주역은 안 됩니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암호풀이와 같습니다. 부호를 푸는 겁니다. 암호풀이의 방법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은 중간부터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면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착실하게 그 부호풀이의 점 해석의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차분하게 배워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저 얘기가 저래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부터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면은 중간에 오시려면 앞에 공부를 충실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서는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치 좋은 산은 많겠지만은 주역이라는 산은 등산 장비가 틈실하지 않으면은 조난을 당합니다. 조난당합니다. 어디를 헤매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봉우리 구경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장비를 갖춰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주역이라는 산이다. 이걸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건 강의는 교재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이제 평생에 빚을 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빚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채감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EBS에서 48강을 할 때 한 권만 내고 한 4권쯤 내야 되는 책을 그 뒤를 안 내버렸어요. 걔 늘 정말 캥기는 기분이었는데 마침 저 이사장님 통해서 이렇게 주역을 하라고 해서 이 김에 그 마음의 부채감을 좀 덜자.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책은 그건 제가 낼래고 하는 제자가 있어서 그러니 내자 그랬습니다. 32강 정도로 하면은 한 주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녹취한 걸 풀고 제가 계속 교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한 학기분은 아마 좀 미리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습니다. 쭉 그것만 보면 주역을 기본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2학기 건 또 2학기 때 드리고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들어 드리니까 책은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참고도서는 보더라도 여기에서 책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주역 강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 강의를 듣는 방법입니다. 제 강의는 약간 제 스타일이 독특해서 저는 좀 불성실 교수인지 평생 30몇 년을 강의를 하고 교수 생활했는데 강의 노트가 한 권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가 한 권도 정말 없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에 노트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노트를 보고 강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대개 오늘은 이런 강의를 하겠다고 머릿속에다 이렇게 몇 개 접어 놓고 오면은 그대로 강의가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나이가 60대 돼서는 그게
요거 한다고 하고 빼먹은 게 있어서 가끔가다 이제 야, 이거 저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그래도 버릇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우스개로 여러분께 뭐 소개를 드려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전공이 뭐냐라고 남들이 묻습니다. 교수는 전공이라는 게 있죠. 그게 제가 그냥 우스갯말로 저는 전공이 헤매니즘입니다. 그럽니다. 헤매니즘이란 말은 아시죠? 이리저리 헤맨다 그래서 헤매니즘입니다. 막 헤맵니다. 근데 잘 찾아와요. 또 헤매다가도 찾아오기는 하는데 뭐 대학에서도 헤매니즘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은 헤매는 게 재미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 강의에 따라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강의 교재 드리고 그래도 그거 열심히 그게 어디 나오는가 찾지 마세요. 다 그냥 들으시고 그게 무슨 말이었던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혹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메모 정도 이렇게 한 자 정도 해놓으시는 건 좋은데 필기하시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이렇게 살짝 메모해놨다가 프린트나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게 그 속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목해서 들어주시는 게 그게 남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필기하는 것보다 제 강의에 충실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끈기가 필요합니다. 주역이. 이게 보통 이제 쉽게 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방법을 모르면은 중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나면은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역은 내가 최고다. 나는 주역에 달통했다라는 분들은 되게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것도 명심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주역이라는 책은 공자가 위편삼절했다고 하죠. 가죽끈이 예전에는 대쪽을 가죽으로 묶어서 책을 만들어서 책 한 권이 이렇게 가죽끈을 둘둘 말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독 5,000권 서자 무득입차실 그랬습니다. 5,000권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내 방에 못 들어온다라고 거기다 써붙인 편액으로 써붙인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개 5,000권은 읽으셨습니다. 왜? 옛날 한 권이라는 건요 활자화하면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쪽을 묶은 것이 3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읽었다고 그래요. 논어에 주역 인용이 몇 번 나오는 거 보면은 공자가 분명히 주역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같은 천재가 대천재입니다. 공자는. 남들은 공자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생이지지자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안 사람. 그 정도로 대천재인데 뭐 때문에 그 대천재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읽었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자 같은 분도 대천재죠. 대천재입니다. 근데 주역책을 이렇게 주자주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주입니다. 주자는 주역을 공부하는데 가장 안전한 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자주를 읽다 보면은 중간에 잘 모르겠다. 미상. 이건 무슨 말인지 미상 아닐 미자 미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 소리입니다. 주자 같은 대천재도 곳곳에 미상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자기는 주역에 환하게 통달했다? 대개 사기꾼입니다. 대개 사기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또 여러분들은 또 주역을 다 기본은 아십니다. 주역의 근본이 뭐죠? 음양입니다. 음양. 음양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인, 중국인 마음속에 음양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음양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의 어떤 성적인 능력을 왜 양기라고 표현합니까? 음기, 양기, 뭐 이런 말 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주역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궁극은 몰라요. 원래가 다 그런 거예요. 이 바닥은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데는 공자도 어려워했고 주자도 어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우리가 배우다 보면 차츰차츰 주역의 깊이를 더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공부 이렇게 시작하면 괜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역이라는 책을 이제 오늘은 맛보기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주역을 이제 48강을 하고 났는데, 그때 추억이 좀 있어요. 매 시간마다 한 번 가면 한 4번, 5번 찍고 옵니다. 한 3, 40분짜리를. 근데 그때마다 한복을 계속 바꿔 입어요. 1시간 하고 나면 새 한복으로 갈아입고 또 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 송 교수 언제 그렇게 이쁜 한복을 많이 장만했어요? 그 제가 웃었죠. 그거 하다가 뭐 집안 거덜나게요. 그 비싼, 그게 굉장히 협찬이 들어오는 거죠. 협찬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뭐 이제 매번, 그러니까 매주 바뀌는 거니까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갈아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끝나고 중간이나 이제 끝나고 나서 중간에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철학과 교수였는데 철학과 조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대요. 선생님 때문에 저희들 고생했어요. 왜?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저를 만나겠다는 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특히 아주머니들이 많대요.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아니까 그거 차단하느라고 고생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죠. 조금은 남겨뒀을 걸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주역 강의 한다니까 지인들도 송 교수 이것 좀 봐줘. 점 좀 쳐줘. 아니면 하다못해 장명해줘. 뭐 이런 거 계속 부탁을 해요. 아니, 점을 뚝 쳐달라고 하는데, 점을 쳐달라고 해서 뭘 내미느냐? 사주를 내밀어요. 사주를 뚝 내밀어요. 이건 주역 아니야. 이건 점하고 달라. 그럼 아주 저를 그냥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봐요. 아니, 사주를 모르고 어떻게 점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주역하고 사주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점 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그 세상에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학문의 유형이 있다라고 제 유인물 제일 끄트머리에 소개해 드린 건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부터 얘기를 드려서 주역이 도대체 뭐 하는 책이냐, 요거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세상에서 이제 미래를 알고자 하는 학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상, 명, 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학과 명학과 점학이다. 이렇게 보통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상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뭐냐? 상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관상, 수상, 뭐 여러 가지 상, 모습. 그러니까 상학의 기본 원리는 뭐냐? 어떤 존재가 태어났다, 나왔다. 그러면은 그 존재의 모습 속에 그 존재의 미래가 투영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존재의 모습상이죠. 모습 속에 존재의 미래가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학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가장 그 중에서 대중적이고 널리 알려진 것이 관상이죠. 요즘은 관상 상당히 널리 아는 것 같은데 그게 기여한 분이 누구죠? 허영만 화백. 꼴이라는 만화를 지어서 거기에 관상을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상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한 질문이 되는데 적어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것이 오래 세상에 풍미할 수가 없습니다. 관상은 분명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 사람 얼굴을 보면은 대부분 많이 드러납니다. 그 속에. 딱 봐서 여러분들 관상 잘 보시죠. 저 사람 참 성질 고약하게 생겼네. 근데 성질이 아주 좋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안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어질게 생기고 참 맑다. 되게 맑고 어집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 담깁니다. 태어난 어떤 뼈가 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상에 드러나요. 어느 정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는데 원판이 참 바뀌기 힘듭니다. 그것이 모습 속에 어느 정도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뀝니다. 그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 죽일 생각을 한 달만 해보세요. 눈꼬리가 대부분 찢어집니다. 팍 찢어지고 눈빛이 팍팍 달라지죠.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얼굴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반영된 얼굴을 가지고 간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쪽이라고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쪽이고 간판인데 그 간판을 가지고 세상에 행세를 합니다. 쭉 행세를 하고 나면은 그것과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역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성격과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결정이 되죠. 어느 정도 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상을 보십니다. 상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 대응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사는 것이 다 상, 그것에 바탕을 하고 있지요. 이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문으로 정립하기는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 한문으로 정립하기가 쉽지 않고 상학만 하더라도 마의상법이 있고 중국에 있고 일본식 상법이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갈래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상하게 집에 관상책이 골고루 있어 봤는데 그때만 해도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비슷한 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그러나 관상이 어려운 건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구조와 이제 그 살붙음과 이게 뼈 이거 보는데 그 다음에 관기찰색이 어렵습니다. 관기찰색이라고 하는 건 관상의 어떤 부위가 있습니다. 부부궁이라든지 질병운이 드러난 곳이 그 피부 밑으로 기색이 드러난다고 하죠. 기색이 뜹니다. 그 기색은 다릅니다. 그 기색을 파악하지 못하면 기색은 바로 또 가까운 미래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 관기찰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이고 눈에서도 눈빛이 굉장히 관상에서도 중요합니다. 누구는 관상의 50%는 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맹자도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자, 눈동자다라고 맹자도 얘기했고 그것이 사람의 어떤 인격, 그 다음에 어떤 성품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맞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어떤 예전에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올해 한 몇십 년을 교사를 하셨죠. 그 시절에는 여러분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이 많은데 반 학생이 몇 명쯤 됐죠? 60명 넘죠. 처음 받는 학생이에요. 막 그 첫 반에 오면은. 근데 그 담임을 딱 맡았는데 아무것도 자료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60명 쫙 학생을 마주하고서 이렇게 보시고 네가 반장하고 네가 부반장하거라. 그랬더니 걔들이 1, 2등 하더래요. 그 정도로 봐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잘 보느냐? 안 그래요. 제가 사회에 나가서 큰 돈을 벌는가 아닌가는 그 선생님 몰라요. 선생님들이 보는 분야가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보는 상은 또 달라요.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이 오면은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알아요. 어느 정도는 노래를. 그런데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 보느냐? 돈이 많아도 못 쓸 사람, 돈이 적어도 잘 쓸 사람까지 알아요. 그건 달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제 아는 분 있는데 굉장히 큰 부자인데 남한테 밥 한 그릇 안 사요. 그러고 그분은 남한테 얻어먹고 인사치레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 얻어먹었어. 너무 고마워. 그런데 자기 돈은 한 번도 안 써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주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요. 연변, 저 중국에서 온 분인데 그분은 기를 좀 느끼는 분이에요. 기를 통해서 사람을 판별하는 분인데 사람을 이렇게 쭉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런데 그분이 아주 거짓말쟁이는 아닌가 하는 걸 제가 아는 게 교수님 한 분을 보더니 선생님 왜 몸속에 쇠붙이가 있나요? 쇠조각이 들었나요?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수리탄 파편이 제거 안 되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죠. 기를 좀 느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이건, 저도 놀랐어요. 그 자리. 그런데 쭉 선생님들을 이제 평가를 이렇게 쭉쭉 다르대로 하는데 한 분을 보면서 선생님은 참 돈을 참 거의 잘 못 쓰시겠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수들이 무슨 말이냐고 저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여자분이었어요. 대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많으면 뭐예요? 잘 못 쓰시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돈은 많은데 못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버렸어요. 그 교수님 얼굴이 빨개진 꼴을 제가 옆에서 봤죠.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이 정말 눈 밝으면은 저분이 정말 돈을 쓸 뿐인가 안 쓸 뿐인가까지 판별한대요. 돈이 많아도 못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상에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 정도가 되면은. 그런데 재밌는 일화를 얘기할게요. 그 상리휘진이라는 책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로상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아주
한 가지만 있어도 평생 빌어먹을 상.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어르신들이 얘기해줘서 나중에 얘기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출전을 찾아보니까 상류위진인데, 요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관상에서 이게 범령선이라고 그럽니다. 요렇게 콧방울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범령선 이렇게 내려가는 범령선 입구예요. 범령이 이렇게 입을 지나가지 않고 요리 가다 입으로 퐁당 빠지는 상. 주변에 그런 분 없어요. 그게 5로에 들어갑니다. 아주 흉한 상 중에 하나입니다. 범령선 입구라고 그래서 입을 못 지나가고 퐁당 빠져버리는 거. 그리고 키가 몇 자 이하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강감찬 장군 있죠? 고려시대에. 그 무슨 대첩이에요? 살수인가요? 무슨가요? 네? 네. 네. 대첩에서 그 중국 그 물리쳤죠. 그분이 5개를 다 가졌대요. 오롤 5개를 하나만 가져도 평생 빌어먹는 상을 5개를 다 가졌대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너무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안 키우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롤을 한두 가지 가지면 흉한 상인데 5가지를 다 가지면 대귀상이래요. 엄청나게 귀한 상이랍니다, 이게. 그 일화가 야담에 나오는 일화인데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는 우리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왜? 중국을 대국으로 보통 섬겼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신 오면은 그 조정 대신들이 다 모여서 영접 행사라고 그러는데 가장 공식적인 행사 끝나고 이제 술자리 하고 그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이 그때 재상이었는데 하도 못생겨서 제일 뒷자리에다 배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국 사신이 정말로 눈이 밝은 사람이었던지 쭉 보더니 뒤로 쫓아가더래요. 강감찬 장군 앞에 가서 귀인을 여기서 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합니다. 그것도 이제 관상학의 재미난 일화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심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심상이 바르게 되면 관상도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배정승인가 하는 분은 어떤 관상쟁이가 얘기를 평생을 남한테 굽실거리고 살아야 될 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시 만나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신 상이 완전히 변했다고. 정말 만인의 존경을 받을 그런 자리로 갈 상이 됐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무지무지하게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자비심이 넘쳤든지 뭐 제가 예전에 하도 들었는데 장마가 지는데 개미집이 큰 어떤 풀하고 개미집이 한 번에 그냥 장마에 막 떠내려가는데 그대로 가면 다 죽잖아요. 갑자기 그냥 측은 12동에서 그 물에 들어가서 그 무지무지한 개미들이 사는 개미집을 건져서 물에다 얼려줘서 그 개미들이 살아나도록 해줬대요. 근데 그 마음이 작용했든지 관상이 확 변해서 정말로 나중에 정승까지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니까 심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입니다, 그게. 근데 이거 믿거나 말건다는데 내 아는 분, 딸인가가 자동차 상을 본대요. 자동차도 상이 있을까요? 아니, 새 차가 출시되면 저 차는 많이 팔린다. 저 차는 많이 안 팔린다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다 맞았대요. 자동차도 상 속에 미래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두 번째 학문이 명학입니다.